방법을 계속하다 보면 오히려 선행보다 더 빠르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엄마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애가 예전에는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은 영어를 너무 어려워해요. 우리 애가 재미없어 해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네, 안녕하세요. 성공하는 교육 오미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4학년이라는 시기가 딱 입시 준비를 하는 시기라기보다는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입시 준비의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입시 준비라고 해서 뭐 학원 몇 개를 돌린다거나 아니 뭐 쥐잡듯이 얘를 뭐 3시간, 4시간 재워가지고 공부를 시킨다거나 이런 의미에서 입시 준비는 아니지만 공부를 시작하는 과정의 첫 단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학년 정도까지는 저학년이기 때문에 공부를 좀 즐겁게 게임을 위주로 이렇게 공부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4학년 정도부터는 노트 정리하고 책을 읽고 뭐 그거에 대한 내용을 쓰고 공부법이 바뀌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은 네 영어가 재밌다가 이제 단어 암기하고 문법 암기하니까 재미가 당연히 없어지겠죠. 그런데 엄마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애가 예전에는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은 영어를 너무 어려워해요. 우리 애가 재미없어 해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더 이상 공부를 재밌게만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4학년부터는 공부 방법도 달라지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공부는 100% 두뇌가 작동하는 원리, 메타인지 기반으로 한 공부법이 으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훨씬 더 그렇게 해야 효율성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국어로 접근을 했을 때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국어는 독서가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제까지는 저학년 때까지는 독서를 하고 부모님들과 간단하게 이야기 나누기를 했다 하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독서는 첫 번째가 읽고 난 뒤에 독서록을 쓰게 하시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70%는 읽기에 집중을 해주시고 나머지 30%는 독서록을 작성해 주시는 거. 이거에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독서록을 작성을 시켰다면 반드시 한번 읽어보도록 해야 메타인지 기반의 공부법이 돼요. 두 번째는 저학년 때는 그냥 간단하게 용어 정리를 했다면 고학년이 되면 이 용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기원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한자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정리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한자, 어떤 의미인지, 어떤 단어들인지, 유사어, 반의어까지 쭉 기록해 놓을 수 있는 노트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을 때도 그냥 읽지 말고 소리내서 읽는 게 메타인지 기반의 공부법이라고 하거든요. 소리내서 읽으면 자연스럽게 저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을 때 소리내면서 읽어라. 이것도 부모님들께서 추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영어는 진짜 중요한 시기가 이 4학년, 5학년 시기거든요. 왜냐면 저학년 때는 그냥 회화 위주, 그 다음에 듣고 말하고 리딩, 간단한 리딩 정도였다면 고학년이 되면 이제 문법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시기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고학년으로 넘어가서는 어떻게 하냐? 개념 정리를 하는 노트를 마련해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개념 정리가 끝나면 책을 노트를 덮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타인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말을 해보도록, 혹은 혼자 말하기 그렇다 그러면 노트 정리한 이 다음 장에다가 안 보고 내가 오늘 공부한 내용을 써보도록 해요. 그리고 다 쓰고 난 뒤에 앞부분을 봤을 때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구나, 이 부분은 몰랐구나, 이게 메타인지 기반의 학습이거든요. 그래서 영문법 노트 정리할 것을 반드시 마련해서 공부를 해라,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학년 때는 수학이 연산 위주로 되어 있었겠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뭐 학습지나 뭐 문제집으로 연산 같은 거 많이 풀리시곤 하는데, 이제 고학년이 넘어가면서 수학이 싫은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연산까지는 단순하니까 했는데 문장을 읽고 생각하기가 싫어. 이런 아이들은 사실은 저학년 때부터 연산만 한 친구들, 생각을 안 한 친구들이거든요. 수학은 고학년이 되면 될수록 문장제 문제에 식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 반드시 노트에다 정리하라 라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틀린 문제는 반드시 오답 노트 정리를 통해서 못 풀었던 거 원리를 다시 찾아보고 또 식을 쓰고 정리하는 이 습관, 이걸 들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잘 나가다가도 갑자기 옆집 애가 뭐 선행을 했어. 그러면 불안해지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 아이가 늦지는 않나. 그런데 차근차근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공부를 했을 때 그래요. 처음에는 사실 이게 느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방법을 계속하다 보면 오히려 선행보다 더 빠르게 또 더 정확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확고하게 교육 철학 가지고 또 우리 아이를 내가 리드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을 따라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확고하게 교육 철학을 쌓아두시고 정립하셔라. 그리고 정말 추천드리는 게 저는 옆집 아주머니 만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23년을 얼마나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받겠어요. 그래서 주변에 전문가가 있으시다면 상담 요청을 한번 해보세요.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아이들이 자신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 막상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럼 투부정사에 대해서 알고 있구나 한번 이야기해보렴 하면 말을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이게 바로 메타인지가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메타인지가 된 아이들은 내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라는 게 내가 아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기반의 공부법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선행에 집착하지 않으셔도 돼요. 얘는 천천히 오늘 배운 거,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탄탄하게 쌓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선행에 집착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공부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4학년, 고학년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공부에 대한 자세, 대하는 태도, 공부에 대한 방법까지도 이 4학년 때 정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4학년이나 5학년으로 넘어가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에게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는데 부실한 선행보다는 탄탄한 현행 과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유용한 정보 꾸준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하는 교육 오미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